이번 영상은 2022년도 정시에서 약학과 합격생의 수능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약대 정시를 통해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합격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연계, 인문계 모두 공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2022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약대의 수능 부활이었고 안개 속에 있던 약대의 입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약대는 전통적으로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의 3강 체제였고 뒤를 이어 경희대, 이화여대, 부산대, 충남대 등이 강세였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연세대 약대였는데요. 연대 약대는 약대의 후발주자이고요. 학교의 인지도로 인해서요. 어디서 입결이 형성될 것인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약대의 대표 학교인 중앙대에 구멍이 생겨 2022년도에는 중앙대 약대가 입결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치 한약수냐, 의치 약한수냐, 의치 한수약이냐 등 서열 논란도 많았습니다. 먼저 약대와 한의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단 약대에서의 원탑은 서울대이고요. 한의대에서의 원탑은 경희대인데요. 현재 입결을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서울대 약대가 경희대 한의대보다는 큰 차이는 없으나 서울대 약대가 약간 우세하게 점수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대의 양강치제인 중앙대와 성균관대 약대인데요. 일단 경희대 한의대한테는 점수가 많이 밀리고 있고요. 경희대 한의대가 우위 점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한의대와 인서울 수도권 약대의 비교인데요. 아마 최초에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인서울 수도권 약대와 지방 한의대가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방 한의대 점수가 인서울이나 수도권 약대보다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었고요. 지방대 약대와 지방 한의대를 비교할 때는요. 지방 한의대가 거의 대부분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수의대를 비교해 볼 건데요. 서울대 약대와 수의대 같은 경우는요. 약대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였으나 약대의 입결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약대 수의대가 점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는요. 약대보다는 수의대 점수가 약간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상대 같은 경우도 수의대 점수가 약대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대가 수의대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실은 약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일단 수의대가 점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대의 수의대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학교이기도 하죠. 다음은 충북대학인데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수의대보다 약대가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남대 같은 경우는 수의대보다 약대가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약대와 수의대가 거의 비슷한 점수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제주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의대에선 마지막 지금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고르의 대학인데 약대보다는 수의대가 점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대와 수의대는요, 상위 대학인 서울대를 기준으로 비슷한 입시 결과가 나왔고요. 건국 수의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약대를 비교해도요, 일단 건국 수의대가 높았고요. 하단 꼬리 입결을 볼 때도 제주대 수의대 아래로 지방 사립 약대 및 여대 약대가 있어서 수의대에 근소한 입결 우위가 나오기는 합니다. 한의대에 서울대가 없다 보니까요. 상단 입결은 서울대, 수의대, 약대 모두 이제 높게 나오고요. 하단 입결은요. 한의대가 높게 나옵니다. 한의, 수의대의 경우 남학생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군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한의대나 수의대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약대의 경우 여학생의 선호도가 높아 계속 비슷한 입결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서 분석해 드리는 점수는요, 표준 점수가 유리한 대학을 기준으로 점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상 후반에 다시 점수를 잡아 드리겠지만요,
백분위 표준점수 대학들과 차이점 및 특이한 반영 약대들도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백분위 대학은요,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잡느냐에 따라서요, 때론 인서울 수도권 약대보다도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영 과목, 반영비, 표준점수, 백분위에 따라서요, 입결은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온 기준은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점수, 백분위, 환산점수로 공개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원점수 기준으로 몇 개가 틀려야 합격하는지로 공개하고요. 약대의 경우 백분위 대학과 표준점수 대학이 있어서요, 어떤 과목을 더 받고 백분위를 유리하게 받느냐에 따라서요, 합격, 불합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대학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백분위 대학의 경우 일단은 국어 3개를 틀려도요, 만점자와 동일한 점수대가 나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국어를 보게 되면 백분위 이제 100%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언매 같은 경우 92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똑같이 백분위 100%인데요. 표점 같은 경우는 거의 9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언매 100점을 맞은 학생은 표점 대학으로 가야 되고요. 언매 92점을 맞은 학생은 백분위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약대 점수를 산정했는데요. 일단은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 과탐은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적용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생명과학 2를 적용을 했고요. 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산정할 때 지구과학 대신 화학이나 물리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수능 점수로 작성을 했고요. 영어는 1등급, 한국사는 1에서 3등급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서울대 약대인데요. 서울대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총 10개를 틀리면 합격 가능성이 나옵니다. 먼저 국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언어와 매체 85점,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 5개 정도 틀리고요. 백분위 98%,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에서 92점,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 2개 틀리고 백분위는 98%가 나오고요. 지구과학에서는 97%, 생명과학 2에서는 96% 정도의 선이 나오면 서울대 약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동국대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 5개, 수학 2개, 탐구 4개, 총 11개를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 나옵니다. 현재 보이는 점수는요, 현재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해당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죠. 수학을 예를 들어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국어를 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 라인이 또 같은 11개를 틀리더라도 합격 가능한 대학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12개를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인데요. 국어에서 6개, 수학에서 2개, 탐구에서 4개, 총 12개를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 성균관대, 경희대, 경북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약대의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더 많느냐에 따라서 대학 라인이 달라질 수 있고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해당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수이지 이것이 꼭 기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총 13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인데요. 국어에서 6개, 일단은 96% 1등급 컷 나오고요. 수학에서는 2개, 미적 92점 나오고요. 생명과학에서 99%, 지구과학에서 93% 나왔을 때 연세대, 중앙대, 아주대, 부산대, 단국대, 천안,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를 갈 수 있고요. 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을 현 점수에서 물리나 화학으로 바꿔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 천안은 과탐2가 5%, 2과목 지원자가 이제 유리하게끔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경상대 같은 경우는 과탐2에 10%, 과탐에는 5% 가산이 들어가고요. 미적기하에 10% 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탐이나 미적기하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원 가능 대학은 누적 백분위가 아닌 실제 성적표를 기준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누적 백분위하고는 좀 기준점이 다르니까요.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국어 6개, 수학 3개, 탐구 5개,
총 14개 틀리면 합격 가능했던 대학들입니다. 가천대, 강원대,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 숙명여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차의과학대, 한양대 에리카 등이 총 14개를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으로 나왔고요. 일단 국어에서는 96%, 수학에서는 97%, 생명과학 1에서는 99%, 지구과학에서 93%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해당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표점 대학이 좀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백분위 대학도 나오긴 하는데요. 현재 이렇게 14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인데 이게 약대의 거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약대에서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요. 1등급 컷이 나온다면 어느 약대에 지원 가능한지 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올 1컷이 나왔다면 다음에 약대를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점수는요, 모두 이제 1등급 컷 기준으로 나온 점수인데요. 국어 96, 수학 96%, 생명과학 1은 이제 95% 컷이 나왔을 때 1등급 컷이었고요. 지구과학도 이제 96% 1등급 컷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 총 한 15개 정도 틀리는 대학인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작년에 가톨릭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우석대, 원광대, 제주대, 인제대 등을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해당 대학들이 1등급 컷 기준 합격 가능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석대 같은 경우는요,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수학 고득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6개까지 틀려도 합격 가능한 대학이 나왔는데요, 가톨릭대였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이라 실제 이 점수까지 나온 게 약간 놀랍기도 한데요. 일단 펑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요, 가톨릭대가 이렇게까지 많이 틀려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한 14개까지 틀려도 이제 대학 합격이 가능한 대학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내년에 좀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대에서 주의할 곳이 백분위 대학인데요. 반영 방식을 달리하면 연세대 합격은 해도요, 강원대를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백분위 대학은요, 가천대, 강원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목포, 순천, 영남, 우석, 제주, 조선대 등이 있고요. 연세대 및 인서울 약대 같은 경우를 합격을 해도요, 반영 방식에 따라 백분위 대학을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수학을 만점 받고요. 예를 들어 이제 국어 같은 경우 99% 받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 이제 88% 받아서 총 12개를 틀리게 되면요, 일단 강원대 약대는 불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약교는 합격하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백분위 대학 같은 경우 실제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를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백분위를 받고 어느 정도의 표준 점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시고선 지원을 하시기 바라고요. 백분위 대학과 표점 대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틀린 개수나 반영 과목의 백분위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달라진다는 점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약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대, 조선대, 대구 가톨릭대가 있는데요. 이 대학들도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36대 조선대는 백분위 대학이고요. 대구 가톨릭대는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죠. 먼저 36대 조선대,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36대 조선대는 백분위가 중요하고요. 보실 때 이제 표를 보실 때 백분위 위주로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대구 가톨릭대는 표점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 1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과탐을 하나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학 1 같은 경우 9등급이 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과탐 한 개만 보는 거라 과탐 한 과목에서는 빵점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국어에서 5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2개, 과탐에서 한 2개 정도 틀려서 총 9개 정도 틀리면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큰 차이는 없는데요. 36대가 그래도 일단 서울에 있기 때문에 조선대나 대구 가톨릭대보다는 점수가 다소 좀 높게 나오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대의 경우 미적 기하의 5%, 과탐에 이제 3%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요. 여기는 통합 모집이긴 한데요. 확통이나 사탐 지원자는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이한 반영비 대학의 약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반영비 대학의 가장 특이한 대학은 목포대 약대인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위 대학이고요. 수학이랑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국어랑 탐구 1, 그러니까 탐구는 한 개만 볼 수 있는데요. 국어랑 탐구 중에서 택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한 개랑 과탐 한 개를 틀리면 총 두 개를 틀렸을 때 이제 목포대 약대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대학을 볼 때 국어보다는요, 과탐에 일단 5%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과탐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수학, 영어, 탐구 한 개를 본 학생들이 이제 목포대 약대를 보는 곳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두 개를 틀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총 두 개는 아니죠. 이제 국어 같은 경우 빵점 나와도 되고요. 생명과학 1도 빵점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목포대 약대의 경우는요, 국어 100%가 나와도요, 이제 보시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 이제 한 92점 나와서 100분이 100%가 나와도요, 과탐 99%를 가산점에 적용하기 때문에요, 국어는 큰 의미가 없는 대학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대 약대 같은 경우는 수학 하나를 잘 보고요,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등 과탐에서 한 과목을 잘 보는 학생이 가장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학, 탐구 두 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수학 하나랑 탐구 두 과목이 필수이고요. 국어랑 영어 중에서 택 하나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대부분 영어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국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3개랑 과탐 5개를 틀려서요, 총 8개를 틀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순천대 약대이고요. 100분이 합격 가능한 대학으로 이제 나옵니다. 국어보다는 영어가 들어가는 대학이고요. 잠시 한번 국어를 보도록 하면요, 국어는 빵점이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한 96%, 과탐 같은 경우는 96% 정도 수준에서 나와주게 되면 순천대 약대에 합격 가능한 점수가 나오는데요. 순천대 약대의 경우 영어 2등급일 경우에는요, 국어 100%를 받아야 하고요. 이런 경우 순천대 약대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수가 만약에 이렇게 국어 100%가 나오고요, 수학이 96%, 그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1이 95나 97이 나오고 영어가 2등급 정도 나오게 됐을 때는요, 순천대 약대를 지원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수도권 약대인 뭐 가톨릭대나 동국대를 지원해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굳이 순천대 약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순천대 약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보지 않고요, 대부분 영어 1등급 받고요, 수학이랑 과탐을 잘 본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 방식에 따라 대학의 합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틀린 개수가 많다고 그 대학이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재의 점수들은 특정 과목 반영에 따라 대학 라인이 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학 순위의 지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약대에서 통합 모집 또는 인문계 모집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이제 사탐 지원자이고요. 이제 확통 사탐이 필수인 대학들, 이제 인제대학이 있고요. 이화여자랑 36대는 통합 모집이기 때문에 이제 뭐 확통이나 미적을 봐도 되고요. 사탐이나 과탐을 봐도 문제가 없는 대학입니다. 먼저 36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6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국어 만점을 받고요, 수학 확통을 보고 만점을 받았고, 사문도 이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합격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국어 100%, 수학 100%, 사문 100%다 맞은 겁니다. 그래도 미적에서 5%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과탐에서 3%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곳이 통합 모집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6대는 그냥 인문계 학생들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를 별도로 모집을 하죠. 물론 이제 이과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화작에서 한 5문제 정도 틀리고요, 한 85점 나오고요. 수학 확통에서 2개 정도 틀려서 92점 정도 나오고요. 탐구에서 1개 정도 틀려서 총 8개 정도 틀리면 이화여대 약대 합격 가능선이 나오고요.
이화여대는 표준점수 대학이기 때문에 표준점수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대 약대인데요. 인제대 약대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5개, 이제 화작 기준이고요. 확통에서 수학 2개, 그 다음에 탐구에서 2개, 총 9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 나오고요. 인제대 약대 같은 경우는 확통이랑 사탐만 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시점이 2022년 3월인데요. 대학에서 실제 점수를 6월쯤 공개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요. 현재 점수 수준으로 나와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난이도가 달라 표준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요. 현재 틀린 문제의 숫자는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물수능이 된다면 현재보다 틀린 개수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약대 2022년 합격자가 어느 정도 틀려야 합격할 수 있었는지 참고 지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안개 속에 있던 약대 입결이 이제는 공개가 되어서요. 2023년도는 2022년보다는 지원할 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이 끝나면 본인 점수를 가지고 대학 문의를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하나씩 계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요. 분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이고요. 지금까지 2022년도 약대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 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